혹시 여러분도 가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많으니 뒤에서 조용히만 계세요. 시골 사람이라고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의 한 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재산까지 노리려던 며느리에게 어떻게 완벽한 한 방을 날렸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었다고 했어 절대로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용기를,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노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놀라운 반격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한복판에서 30년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옥 씨, 68세. 남편을 28배 일찍 여의고 혼자 힘으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고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씩 정성스럽게 만들어 팔아가며 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죠. 그 긴 세월 동안 순옥 씨의 손은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기를 반복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마음만은 늘 곧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떳떳하게 키워내겠다는 그 하나의 목표로 버텨온 것이죠. 아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순옥 씨는 분식집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손님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해냈다는 기쁨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4년 후 민수는 서울의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순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엄마 덕분이라고, 고생 끝이라고,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때 순옥 씨는 분식집 주방에서 혼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35살이 된 민수가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곧 인사드리러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옥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건 아닌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죠. 하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옥 씨는 며느리가 될 사람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식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장 좋은 재료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죠. 드디어 만난 며느리 지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쁘고 단정한 외모의 목소리도 상냥했죠. 인사도 정중하게 했고 순옥 씨가 준비한 음식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순옥 씨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첫 만남에서 지연이 한 말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둘러보며 말한 것이었죠. 요즘은 이런 전통적인 장사보다는 좀 더 모던한 사업이 유행이라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머님도 새로운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때는 그냥 젊은 사람의 신선한 생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던 것이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순옥 씨는 서서히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예민함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느리 지연의 말과 행동에서 묘한 선을 긋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예식장을 보러 갈 때도, 한복을 맞추러 갈 때도 지연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순옥 씨를 모든 준비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 이름을 적는 란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은 있었지만 순옥 씨의 이름은 없었죠. 민수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한다고 간소하게 하는 게 세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순옥 씨는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순옥 씨가 준비해온 한복을 보고 지연이 한 말은 이랬습니다. 어머님, 너무 화려하신데요. 사진 찍을 때는 조금 뒤쪽에서 찍으시면 안 될까요? 전체적인 톤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결혼식 내내 순옥 씨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주례사에서도, 축사에서도, 기념 촬영에서도 항상 한 발짝 뒤에 있어야 했죠. 자신이 키운 아들의 결혼식인데도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연이 순옥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저희가 다 잘할 테니까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옥 씨의 가슴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에 들른 일이 있었죠. 순옥 씨는 며느리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친구들에게 한 말을 듣고 순옥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동네 분식집이고요. 시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민수 오빠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시는데 어머니는 아직 이런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투에는 어딘지 모를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이 말하길 친구들 앞에서는 분식집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요즘 세상에는 좀 안 어울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순옥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간 정직하게 해온 장사가 창피한 일이라는 뜻인가요? 더 큰 충격은 몇 주 후에 왔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순옥 씨를 찾아와서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어머님께서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으시다고 민수가 그러던데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건강했고 깜빡하는 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사기도 많이 당하시고 통장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뉴스에서 봤다면서요. 그때 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노리는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모아온 분식집 수익과 부동산,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적금이 목표였던 거죠. 지연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큰일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통장 관리나 이런 건 복잡하시죠?
요즘은 다 디지털로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따라가기 힘드실 거예요. 이때부터 순옥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가 조용히 준비를 시작한 것은 바로 녹음이었습니다. 오래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아들이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며칠 연습하니 익숙해졌습니다. 지연이나 민수와 통화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녹음을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옥 씨의 예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더군요. 지연은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혹시라도 어머님께서 당하실까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통장을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왔어요. 이런 서류들만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되거든요. 순옥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아직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님께서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민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때 순옥 씨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죠. 분식집 일도 예전보다 실수가 많으시고 전화할 때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싶어서 정말 걱정돼요. 순옥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그럼 내가 치매라는 거니? 지연은 당황한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날 지연이 돌아간 후 순옥 씨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재산이라는 것도 확실했습니다. 순옥 씨는 그날부터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지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자신의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해서 따로 보관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시내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마음이 놓였죠. 변호사는 순옥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재산 편취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치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그것을 빌미로 재산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 미수로 볼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옥 씨는 지금까지 모은 녹음 파일들과 문자 메시지, 캡처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으실 수도 있을 텐데, 녹음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하니까 계속 기록해 두세요. 집에 돌아온 순옥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지연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수와 함께였죠. 민수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게 접근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정말 걱정이 많아요. 며칠 전에 은행에서 전화 왔었는데 어머님께서 같은 업무를
여러 번 문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준옥 씨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들어봤죠.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도 어머님께서 요즘 말씀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종류의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봐도 개인정보라 확인이 어렵고 동네 분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애매했죠.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 혹시나 했어. 한번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는 게 어때? 순옥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되는 건 재산 관리 부분이에요. 만약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사기꾼들이 노릴 수도 있잖아요. 미리미리 가족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또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준옥 씨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반격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준옥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고 나왔죠. 지연과 민수는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옥 씨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님께서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민수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싶어서 정말 걱정돼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준옥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내가 한 말이야. 준옥 씨는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연이 전화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였죠.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며 재산 관리를 서둘러야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불법이에요. 몰래 녹음하신 거잖아요. 순옥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시던데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구나. 민수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뭐예요? 왜 이런 걸 녹음하신 거예요? 순옥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 이상해서 확인해 본 거야. 세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친구와 나눈 전화 내용이었죠. 시어머니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거죠. 지연아, 이게 뭐야? 엄마를 정말로 치매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지연은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건 정말 어머님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어요.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뉴스도 많고. 준옥 씨는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걱정이라고? 그럼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확인해 봤니? 준옥 씨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변호사 상담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속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준옥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68년을 살아온 사람을 그렇게 만만하게 봤구나. 지연은 처음에는 변명을 계속하려 했지만 점점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걱정했어서. 하지만 순옥 씨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죠. 이번 녹음에는 지연이 다른 누군가에게 한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분식집 하는 시어머니라서 좀 창피하다는 내용, 그리고 빨리 재산 정리를 끝내야겠다는 말까지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이었어. 우리 엄마를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지연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민수 오빠, 솔직히 말해봐요. 친구들이 시어머니 직업 물어볼 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던 거였어요.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복잡한 일은 저희가 대신. 준옥 씨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일. 내 돈 관리하는 게 복잡한 일이라는 거니? 지연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어르신들이 따라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때 민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 어리석었나 봐. 엄마가 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지금까지 혼자서 모든 걸 해내셨는데 내가 왜 엄마를 믿지 못했을까? 지연은 민수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말했죠. 오빠, 저는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사기를 당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준옥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기, 정작 나를 속이려던 건 너였잖니. 민수는 이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요. 민수가 지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 편이야. 내가 엄마를 이런 식으로 대한 걸 알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지연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빠도 솔직해져요. 분식집 사장 어머니 두고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준옥 씨는 변호사 명함을 꺼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하자. 그 다음 날 순옥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고 지연이 한 말들까지 녹음된 파일을 들려줬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모두 갖춰졌네요.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한 달 후 지연에게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명예훼손, 재산 편취 미수, 그리고 노인 학대 혐의였죠. 지연은 당황해서 민수에게 연락했지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나는 이미 결정했어. 민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주말마다 진주로 내려가 분식집 일을 도왔죠. 그리고 어머니께 깊이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연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는지를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법정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지연 측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신청했지만 순옥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고 끝까지 가겠다고 했죠. 2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연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려 했지만 순옥 씨가 준비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연이 직접 한 말들이 녹음된 파일들은 결정적이었죠. 판사는 순옥 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이를 빌미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변호사는 이것이 가족 간의 단순한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녹음된 증거들과 문자 메시지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지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걱정했던 거예요. 노인분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해서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피고인의 녹음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진정한 걱정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명백합니다. 특히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것이라고 한 발언과 허위 사실 유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석 달에 걸친 재판 끝에 지연은 명예훼손죄와 사기 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과 사회봉사 15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순옥 씨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내려졌죠. 판결이 나온 후에도 지연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과 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분노했죠.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민수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이혼하면 저도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위자료,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받아야 할 판이야. 그리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자신은 정말 걱정해서 한 일인데 오해받았다고 말하고 다녔죠. 하지만 법원 판결문과 녹음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도 지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 후 이혼 조정이 성사됐습니다. 지연은 정신적 피해를 끼친 가해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거의 받지 못했죠. 오히려 순옥 씨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만 남았습니다. 이혼 후 민수는 바로 서울집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 반년 뒤에 진주로 내려오기로 결정했죠. 순옥 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올 필요는 없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진심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심지어 의심까지 했잖아요. 이제라도 곁에서 진짜 효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진주에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찾아보겠어요. 순옥 씨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과 진정한 효도를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말이죠. 몇 달의 구직 활동 끝에 민수는 진주의 한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연봉도 낮았지만 어머니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죠. 이제 매일 아침 분식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분식집 일을 도우며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죠. 준옥 씨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이 자신의 일과 분식집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이 분식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준옥 씨의 분식집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법정 다툼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오히려 순옥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어느 날은 중년 여성 손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맞서야겠어요. 준옥 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혼자서 나를 키우면서 3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 오셨다고요. 어떤 동료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이혼했어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더라고요. 한편 지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법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직장에서도 눈치를 받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고향으로 돌아간 지연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크게 실망했죠. 그렇게 키운 딸이 시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아들을 키웠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니? 지연은 그제야 조금씩 자신이 한 일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죠. 깨진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는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반면 순옥 씨와 민수는 더욱 끈끈한 모자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식집도 예전보다 더 번창했고 민수도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죠. 여러분, 김순옥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68세의 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을 지켜냈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존중을 되찾았는지를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준옥 씨는 68세의 나이에도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았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준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준옥 씨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았어요. 녹음을 하고 문자를 캡처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철저히 준비했죠. 그 준비가 결국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존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관계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지연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존중하게 된 민수는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순옥 씨처럼 당당하게 맞서 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젊은이보다 소중한 자산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은 지켜야 합니다. 조용히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옥 씨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이유는 없다다.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할 때다.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사연 노후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